안녕하십니까, 내추럴빌더 김광입니다. 우선 쉽게 명명하기 위해서 레벨 1 초중급자용, 레벨 2 중상급자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초중급자 또한 레벨 2 프로그램은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다만 아직 근력과 테크닉이 충분치 않거나 혹은 레벨 1 프로그램이 꽤 할만하고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거쳐 오시거나 충분히 머물러 계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중상급자분들이 레벨 1 하시는 거는 비추입니다. 대략 3대 운동과 더불어 다루는 중량들이 꽤 높고 운동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레벨 1 하면 진짜 너무 힘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초중급자용 레벨 1, 드디어 중상급자용 레벨 2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몸을 만드는 데는 정확한 자세, 운동 템포, 끈기, 노력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세나 테크닉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고 제가 이 프로그램대로만 하면 금대가 일어날 겁니다. 했다는 식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운동 테크닉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중량을 들더라도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핸들레이로우를 하더라도 이런 자세로 3세트 해놓고 와 다 했다, 프로그램대로 했으니까 금비대는 싹 가능하겠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습이 완벽을 만듭니다. 본인의 자세가 지금도 충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주변에 운동 잘 하시는 분들이나 헬스장에서 이분은 고수다 싶으신 분께 음료수 하나라도 사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자세는 숙지하세요. 그리고 레벨 1 때도 지금 레벨 2 때도 한두 개 더 할 수 있지만 내려놓는 이유는 회복력을 고려해서 더 많은 볼륨을 취하기 위함이지 설렁설렁 하려고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좋대, 저기 좋단데, 이런 분들은 사실 몸 좋아지기가 힘들어요. 노력은 하기 싫은데 빨리 못 커지고 싶은 썩어빠진 마인드라면 솔직히 어떤 방식을 써도 큰 효과가 없을 겁니다. 노력, 끈기, 운동 테크닉에 맞춰줘야 훨씬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점 꼭 숙지하시고 시작할게요. 자, 구성. 한 블럭이 위크 1부터 위크 6 해서 6주, 뒤로도 한 주, 전환주 한 주 해서 총 8주, 즉 2달입니다. 각 용어들 정리는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쉬는 시간은 3이면 3분, 1.3이면 1분 30초, 0.4면 40초입니다. 자, 구성을 볼게요. 레벨 1과 동일한 가슴, 등, 어깨, 하체, 팔, 이분할이지만 하체하는 날 데이 2, 데이 6는 스쿼트, 데이 4는 데드리프트예요. 데드리프트가 일주일에 한 번인 이유는 두 가지 종목 다 신경계의 피로도를 많이 잡아먹는 종목인데, 특히 데드리프트는 스쿼트보다 훨씬 그 피로도가 높고 중고급자 혹은 데드리프트에서 다루는 중량이 높을 경우 그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점, 그리고 허리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운동들이 꽤 존재하기에 일주일에 한 번만 배정을 했어요. 스쿼트 또한 피로도는 높지만 그래도 데드리프트보다는 낮고, 그리고 대퇴 4두의 근력과 근육량 증가를 동시에 하기에 효용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스쿼트는 주 2회 배정을 했습니다. 레벨 1에 없던 후면 어깨도 페이스풀과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가 들어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 가슴 등 순서로 하지 않고 가슴 등 하는 이유는 우리는 펌핑감보다 일주일의 운동량을 얼마나 가져가냐가 중요하고, 이렇게 가슴 등 할 때 더 높은 무게를 다룰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운동량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1주차부터 6주차를 가면서 세트 수와 종목들이 늘어나고 정해드린 기준에 따라 중량을 올립니다. 운동 템포, 쉬는 시간은 항상 고정이에요. 중량 욕심 낸다고 훅 내렸다가 반동 치면서 올리고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두고 세트 수와 중량이라는 변수를 조정하며 점진적 과부하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근비대를 노립니다. 오늘 운동 잘 됐다, 혹은 운동 제대로 한 느낌 같은 추상적인 것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한 달 전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볼륨을 얼마나 더 올렸는지, 즉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 확인하며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보시면 상체가 이틀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뭔가 항상 몸이 빵빵한 느낌이 들면서 중량이 꽤 빨리 오르는 거를 체감하실 수 있을 거고, 또 시작 전에 저번 주 내 프로그램을 보고 저번 주는 12개, 11개, 10개 했는데 이번 주는 꼭 12개, 11개 해봐야지 하면서 동기부여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해냈을 때 성취감 또한 즉각 느낄 수 있어 더 재밌게 운동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각 세트에서 성공한 횟수를 기입하면 총 세트에서 몇 개를 했는지 합산하여 보여주게끔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걸 지표로 훈련이 잘 되고 있다 아니다를 판단하시면 돼요. 특히 운동을 2-3년 했는데 잘 크다가 정체기 오신 분들이 하시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매 세트를 근육이 탈탈 털릴 때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일이나 생활에 운동이 지장을 주던 것도 조금 적어질 거고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RIR입니다. 레벨 1에선 RPE였죠. 이 RPE 겨우 이해했는데 이건 또 뭐냐? 안 하셔도 돼요. 쉽습니다. RPE 개념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고 오히려 더 쉽습니다. 예비 횟수, 즉 일부러 세트 내에서 할 수 있는 횟수를 남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RIR은 RPE10이고요 1RIR은 RPE9입니다 1RIR은 1개를 남긴다 2RIR은 2개를 남긴다. 프로그램 보시면 레벨 1 때랑은 다르게 무조건 몇 개 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몇 개에서 몇 개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는 훈련 도중 세트가 증진됨에 따라 소진되는 근력을 존중한 피로도 관리 방법이고 그날 다룰 수 있는 컨디션을 고려한 훈련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4세트를 해야 되는데 랩스의 가이드가 9개에서 12개 달하면 내가 4세트 모두 9개에서 12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중량을 선택하여 운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단 RIR은 꼭 존중하시고요. 회복이 빠른 사람은 12개, 11개, 4세트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회복이 조금 더딘 사람은 12개, 10개, 9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가 정해진 모든 세트 내에서 랩스의 가이드 9개에서 12회 이 범주 안에 수행이 가능한 무게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9개에서 12개 이렇게 써져 있는데 12개, 10개, 9개, 8개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8개를 해서 범주 안에 못 들어갔죠. 이건 나에게 버거운 무게이거나 휴식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다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증량 설명. 각 운동에서 권장된 랩스의 가이드에서 평균값을 내고 모든 세트에서 평균값을 넘으면 다음 주에 같은 루틴에서 증량합니다. 벤치프레스로 예를 들어 볼게요. 10개에서 12개로 되어 있죠. 평균은 몇인가요? 2개 더하고 2로 나누면 11. 만약 12개, 11개를 하셨으면 평균인 11보다 전부 같거나 높으니까 다음 주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중량을 올립니다. 12개, 10개, 9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총 세트 내에서 합산한 값을 3으로 나눴을 때 평균값인 11보다 낮죠? 이렇게 되면 증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스쿼트로 예를 들어 볼게요. 8에서 10회 2RIR이네요. 10개하고 2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무게로 세팅을 하고 10개, 9개, 8개 했어요. 중량을 올려야 할까요? 아니죠. 총 합해서 4로 나눈 값이 9보다 낮기 때문에 증량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0개, 9개 했어요. 이러면 이제 다음 주에 스쿼트 할 때 중량 올리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하면 중량 올릴 수 있어 하면서 바들바들 올려놓고 해냈다 이러면서 증량하시지 마세요. 마지막 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하고 2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레벨 1에서는 거의 다 RPE9였는데 레벨 2에서는 거의 RIR2인 이유, 즉 원래 1개 더 할 수 있을 때 내려놨는데 2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내려놓는 이유는 중상급자 혹은 RP의 개념을 인지하고 도전적으로 레벨 1 훈련들을 수행해온 사람들은 이제 전보다 높은 중량을 다룰 것이며 메인 운동에 대한 테크닉도 많이 증진됐을 테고 보다 더 이상적으로 많은 근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근원섬을 동원시키는 기술이 생겼을 거예요. 쉽게 말해 운동을 더 잘하게 되셨을 거예요. 이는 매우 훌륭한 결과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만큼 피로도 축적이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이전보다는 실패 지점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을 때 운동을 중단하게끔 해서 근력의 소진을 늦추고 피로도 관리를 섬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RIR2도 꽤 호전적인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더 하면 더 좋겠지 하고 권장 RIR 어기지 마십시오. 단기적으로는 좋은 효과를 일시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큽니다. 그리고 혹시나 놓치실까봐 데이 1, 3의 벤치프레스 무게가 다르고 데이 2, 데이 6의 스쿼트 무게가 달라요. 바벨로우라든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RIR은 똑같은데 횟수가 다르니까 당연히 무게가 다르겠죠? 벤치프레스 보세요. 데이 1 8개에서 10개,
데이 3 10개에서 12개죠. 데이 1 8에서 10회 할 때 무게를 올렸으면 데이 1 때 무게를 올리셔야 돼요. 데이 1 때 10개, 10개, 9개 했다고 해서 이틀 뒤 데이 3에서 무게를 올리시면 안 됩니다. 무게를 다르게 하는 이유는 뭐였죠? 레벨 1에서 다 설명드렸었죠? 신경계와 근육에 색다른 자극을 주어 적응을 해버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자, 디로드랑 전환주 후반 주차로 갈수록 볼륨이 꽤 높아져서 피로가 누적이 많이 될 거예요. 위크 6가 끝나면 디로드주가 있습니다. 이때는 첫 3일은 아예 운동을 하지 않고 쉬시고 4일차 때 상체 이렇게, 5일차 때 휴식, 6일차에 하체 이렇게. 레벨 1 때는 디로드주에도 운동이 찔끔찔끔 있었죠. 레벨 2에서 디로드 시 3일간 완전히 쉬어주는 이유, 아무래도 로드 주간을 세트수로 점진적 과부하를 주며 운동 수행을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닌데, 그렇게 달려오면 신경계와 근육계는 분명히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로드주가 끝나면 고급자나 엘리트라면 완전히 일주일 정도를 쉬어주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 그래도 중상급자인 점 그리고 헬창인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양보한 것이 주 3일간 완전 휴식입니다. 그리고 전환주, 디로드가 끝나면 다음 블록으로 가기 전 전환주예요. 중량 칸에 6주차 중량의 90%로 전부 기입을 하고 횟수는 동일하게 가져가세요. RIR은 무시하시고요. 중량을 낮췄는데 반복수는 같으니까 난이도가 조금 더 쉽겠죠. 전환주가 들어간 이유는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좀 빡빡하게 짠 편이라서 디로드 할 때도 확실한 회복에 중점을 두기에 디로드를 끝내자마자 바로 내가 원래 하는 로드주 1주차를 수행하기에는 신경계나 근육계 모두 부담스러울 수 있기에 전환주를 거쳐 본격적인 로드주 진입에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디로드, 전환주 반드시 빼먹지 마세요. 안 쉬어도 돼! 하면서 하시면 오히려 수행 능력이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거 느끼시게 될 거예요. 프로그램 보시면 의아해하실 만한 것, 주의사항 같은 것들은 원래는 영상에 담으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글로 보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유튜브 더보기란에 써두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운동하시면서 가장 유의하실 사항은 첫째도 부상, 둘째도 부상이에요. 점진적 과부하를 이뤄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무리하다가 저처럼 가슴 터지고 햄스트링 터지고 그러지 마세요. 꾸준한 노력, 충분한 경험, 좋은 자세, 좋은 습관이라는 훌륭한 토지, 그 위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쌀이 트는 겁니다. 땅이 없는데 꽃이 필 리 없겠죠. 나는 아직 기초공사가 안 된 것 같으면 좋은 선생님 찾아 지도받고 시작하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를 믿고 2블럭 정도 돌려보시면서 기존 본인이 하던 방식과 비교해서 이게 장점이 더 많다, 변화가 더 빠르게 느껴진다 하시면 쭉 써보시고, 생각보다 힘들다, 너무 어렵다, 오히려 재미가 없다 하시면 기존의 방식대로 혹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세요. 재미있게 꾸준히 하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이제 레벨 2 프로그램 돌리는 거 브이로그, 각 운동별로 교육 영상들 쭉쭉 올라갈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 댓글로 달아주세요. 모아서 커뮤니티에 Q&A로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자세, 끈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쉽게 하려고 하지 말자. 머릿속에 새겨두시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똑똑하고 건강하게 운동합시다. 김광호였습니다.